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하나를 냈는데요. 제가 그동안 제 유튜브를 많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많이 강조했던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 사업, 그리고 요즘 새로 말씀은 공공재개발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2차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2차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11월 10일부터 25일인데요. 2차는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좀 더 세밀해지고요. 지원도 더 많이 들어가고요. 융자 같은 지원도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좀 더 이쁘게 또 꾸민 형태로 가는다고 합니다. 1차에서는 많은 형태로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 신청을 했고 지금도 추진되고 있고 첫 번째는 10월 중으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쯤 아마 주민 어느 정도 상담이 들어갔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이제 추석이 지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나오게 되면 어느 지역이 됐는지도 한번 설명드리고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요건이 뭔지도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보도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려볼게요. 9월 22일 오전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공공참여 가로주택 본궤도 진입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23일부터 2차 합동 공모가 들어가고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22고 지구 선정 절차 진행 중이라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내용이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공모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렇게 반영하게 되면은 가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요.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워낙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합동 공모 이제 국토부, 서울시, LHSC 전국을 다 하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는 1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3,000평 이하인 말씀인 거예요. 대략적으로 공공성이 충족되면은 2만 제곱미터 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렇게 보시면 절차가 간소화가 됩니다. 특히 밑에 보시면 이런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아예 없습니다. 조합 바로 설립되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도 바로 축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3, 4년, 우리가 기존 재개발, 재건축이 7, 8년? 이건 빨리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0년이 넘습니다. 평균 3, 4년이기 때문에 엄청난 빠른 속도. 우리가 이제, 금액도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이제 금액도는 어느 정도 점핑이 되겠지만은, 좀 그런 싼 가격에 먼저 받을 수 있다면, 기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분이 되다 보면, 뭐 하나 지정되면 금액들이 많이 오르잖아요. 이건 바로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사업성이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연 이자율도 더 많이 낮춰주고요. 그 밑에 내용이 있으니까 내려가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지난 5월 달에 이제 공모를 했는데 지금 이것이 이제 10월 달에 이제 중에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2차는 이번에 11월 달에 하게 되면 내년 1분기 정도에 아마 거기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빠르게 시행될 수 있는 거예요. 1차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습니다. 자, 공공의 사업 참여에 따른 높은 공공성을 바탕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에 공공이 들어오니까 융자 금리는 1.5에서 1.2% 인하되고요. 융자 한도는 50%에서 90%까지 상향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대규모 이제 재개발이 들어온 게 아니라 소규모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은 일반 분양, 미분양 날까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 자체를 여기 보시면 미분양 해소를 합니다. 매입 확약을 합니다. 공공에서. 만약 안 되게 되면. 그것까지 다 처리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이주 지원도 70%까지 이주비 융자까지 해주고 있어 연 1.2%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게 빨리 속도를 빨리 해주겠다는 장점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거를 다 간소화시켜주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아까 말씀드린 공공성 높이면 제곱미터를 2만 제곱미터 약 6,000평까지 해주겠다는 거를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는 주택을 이렇게 해주고 용적률 및 층수 제한도 완화시켜주는 거죠. 그 부분이 아마 공공재개발 그쪽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초고층으로 갈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공공임대를 많이 부여시켜주면 그만큼 그거를 무주택 우리 서민들한테 주니까 그만큼 너희들한테 혜택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여기서 같은 공공 참여가 들어갈 조건은요. 주민 동의율이 50%가 넘어야 돼요. 그 사업 규모는 당연히 6,000평, 약 6,000평이 밑으로 내려야 되고요. 만약 여기서 신청을 했어요. 그럼 선정 기준은 미리 가서 다 주민 동의율도 보고 참여 의지가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도 밑에서 보여드릴게요. 공모 접수는 11월 10일에서 25일 날 하고요. 2주 동안. 공공참여서는 이렇게 공동시행적으로 들어가니까 공정성, 투명성이 들어갑니다. 공공재개발하고 똑같은 겁니다. 공공시세보다 당연히 저렴하죠.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중요한 거. 자, 공모 공고는 이제 들어갔습니다. 공모 접수는 자, 11월 달에 들어가고요. 지구 조사는 이제 들어갑니다. 12월 달에. 그리고 주민협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주민협의. 자, 보시면 제가 좀 빨리 나갔지만 1차 이제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구 조사 분석이 들어. 현장이 현안 조사하고 주민 면담도 하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은 1월 달에 추정 분담금을 제시하고 공동 사업은 이제 주민 협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분기에 이제 주민 동의 시 바로 거기서 딱 선정되면은 그게 바로 3년 안에 하고 빨리 이주시키고 바로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빨리 진행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일반 우리 재개발하고 완전 틀린 거예요.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허송세월인데 이건 바로 빨리 된다는 그 장점. 그래서 제가 계속 그동안 강조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너무 좋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너무 좋다. 공공재개발. 그런 줄 어떻게 찾냐? 저는 이거 거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중개업자가 알잖아요. 금액들이 점핑이 됩니다. 그만큼 발품을 파셔야 돼요. 어디부터? 본인 동네부터. 본인 동네부터 하면 그 근처 찾아가면서 그때도 없다 그러면 그 지역. 만약 예를 들어서 지역이 동대문구다. 동대문 그 지역을 전체로 보면 너무 넓지만 시간을 자기 계속 내야죠. 왜?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으면 본인이 발품을 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재개발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뭐 정비구역 지정되면 금액 올라,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되면 올라, 그리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되면 또 올라, 또 되면 또 오르잖아요. 그 금액들이 오른 만큼 시간이 걸리지만 그 중간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금액이 많이 들어가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치고. 근데 이런 부분이 다 사라지는 건 장점이 있는 게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공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당첨이 되면 1차와 틀리게 좀 다르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존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특화 설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밑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개요를 보시게 되면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알아보실 때 다시 한번 알아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있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 알아보지 마시고 요것만 보셔도 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그걸 찾아보셔도 되고요. 사업 시행 면적이 이제 만약 공공성이 이거 2만 제곱미터 이하는 돼야 됩니다. 그보다 높으면 안 돼요. 자, 노 분량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그래서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본인 동네부터 알아보시고 만약 신축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그런 거 저버리고 조금 적은 것 같으면은 저기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들어오면은 번지수만 치면은 그 지역에 이제 지도들 나올 거 아닙니까? 다음이나 내일 보면 다 나오니까 카카오맵 같은 거 보면은 그걸 일일이 쳐보셔야 돼요. 그런 수고를 하셔야지 큰 수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수가 최소한 단독주택 10호 또는 이게 이상이 돼야 돼요. 작더라도 이 정도 돼. 적은 거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꼭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큰 건 아니더라도 조그만 것도 들어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사업 시행 범위는 가로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이게 걸쳐 있어야 돼요. 이런 지역들이요. 중간에 있어가지고 차가 다닐 수가 없는 거리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위에 건축법에 따른 도시계획 또는 도로 또는 이게 6m 이상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이어야 됩니다. 이건 꼭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좋은 저리로 들어가고 만약 분양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수가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작게 들어가면 미분양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리스크도 없는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이번에 2차가 이제 공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관심도를 갖고 혹시 만약 모르면 거기 이제 주변에 부동산에서는 벌써 소식이 들어가요. 왜냐면 주민 동의를 50% 이상 늘어가면은 웬만하면 압니다. 그러면 금액들은 어느 정도 올랐지만 확실하게 지정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투자하셔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높고 1차, 2차 끝났으면 2차로 끝나겠습니까? 그에도 계속 제가 봤을 땐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은 국토부가 보도자료로 낸
가로주택 정비사업 2차 공모 내용이었습니다. 11월 11일부터 25일에 들어가고요. 주민동의율 50% 이상이고 조건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찾아보시고, 만약 궁금하시면은 저기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본인 이제 근처에 있는 부동산부터 발품을 팔아보시고, 혹시 어느 쪽을 알아봤는데 좀 궁금증이 있다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최대한 알아봐서 정답에 가까운 답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저도 모를 수가 있어요. 거기 근처에 제가 지인이 부동산이 없다 하면은 저도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혹시 제가 그 전에 일했던 곳이나 좀 알고 있는 곳이라면 제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